JK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앉은 중역들은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이스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얼굴은 잘 빚어진 조각상과 같았다. 그래서 이것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보고서입니까? 박이사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 전체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의 칠흑 같은 눈동자가 박이사를 향하자 노련한 중역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간신히 마른 입술을 열어 대답했다. 박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기며 변명하려 했지만 태주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예상 수익률의 근거가 빈약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은 초등학생의 계획보다도 못하군요. 이런 보고서로 내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 이사의 심장에 밝혔다. 결국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태준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중역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그의 곁을 지키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한서연님과의 약속입니다. 김 비서의 말에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지만 그는 이내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에게 결혼은 또 하나의 사업 계약에 불과했다.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 태준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약혼녀가 될 한서연은 이미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요란한 장신구 하나 없이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태준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기준에서 그녀는 눈에 띄게 아름답지도 특별한 매력을 가진 것 같지도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아무런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주요 조항들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을 테니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세요. 그의 태도는 마치 부품을 거래하는 기계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보고 이 결혼을 선택한 수많은 여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태준의 무례한 태도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그녀의 차분한 눈동자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하게 훑기 시작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새하얀 그녀의 뺨 위에서 부드럽게 떨렸다. 그 순간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은 예상외로 그의 흥미를 끌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혹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했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마치 중요한 학술 논문을 검토하는 학자처럼 진지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특정 조항을 짚으며 멈추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 조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상호 간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를 지향한다. 이 부분 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의 외모처럼 맑고 차분했다. 태준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다는 듯 비웃음을 머금었다. 분명 위자료나 다른 금전적 요구를 하려는 속셈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이 조항에 공식적인 행사나 대외 활동 시 원만한 부부 관계를 연기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계약의 목적이 JK그룹의 안정적인 이미지 구축이라면 이 부분이 명시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더 유리할 테니까요.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돈이나 감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계약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사업 파트너로서 더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저 순종적인 인형일 거라 생각했던 여자에게서 날카로운 지성이 엿보였다. 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죠. 김 비서가 수정된 계약서를 준비해 오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인 것 같았다. 그녀의 고요한 태도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결코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서연 역시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가득했다. 강태준과의 결혼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해야 했다. 그의 냉담함과 무시는 오히려 그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수정된 계약서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명을 마쳤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결혼식 날 보도록 하죠.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의 넓은 등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연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떠난 자리를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요, 강태준 씨. 우리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태준이 라운지를 떠난 후에도 서연은 한동안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와 마주 앉아있던 이 시간이 현실 같지 않았다. JK그룹의 후계자,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남자. 그가 바로 그녀의 복수 대상이자 동시에 그녀가 이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몇 년 전 평화롭던 그녀의 가정은 의문의 사고로 풍비박산이 났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돌아가셨고 회사는 공중분해되었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참히 짓밟렸다. 서연은 그날 이후로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리고 그 복수의 중심에 JK그룹이 있었다. 강태준과의 결혼은 그녀의 계획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법.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 JK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 스스로가 무너지게 만들 증거를 찾아낼 생각이었다. 그녀의 가녀린 외모와 조용한 성격은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에 가장 좋은 위장막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을 나섰다. 거리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지금부터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안주인이자 복수를 꿈꾸는 칼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계획에만 집중해야 했다. 강태준의 마음을 얻는 것 따위는 애초에 그녀의 계획에 없었다. 한편 차에 올라탄 태준은 김 비서에게 무심하게 물었다. 한서연에 대해 조사한 자료 다시 한번 보고해. 그는 여전히 그녀가 제안한 계약서 수정 조항이 마음에 걸렸다. 보통의 여자라면 생각지도 못할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접근이었다. 그녀의 배후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김 비서는 익숙하게 태블릿을 넘기며 보고했다. 한서연님은 명문대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으며 졸업 후에는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조용히 일해왔습니다. 가족 관계는 몇 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돌아가셨고 현재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교우 관계도 평범하며 특별한 스캔들이나 뒤시야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평범한 이력이었다.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다. 태주는 자신의 직감을 믿는 편이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결코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다. 계속 주시해. 결혼 후에도 그녀의 모든 동향을 보고하도록. 태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한서연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그는 언제든지 그녀를 내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 계약서는 그럴 때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였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정략 결혼이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 어떤 감흥도 없어 보였다.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그들은 완벽한 신랑 신부의 모습을 연기했다. 태주는 기계적으로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연은 수줍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 누구도 그 차가운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다.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강 회장의 저택에 마련된 신혼집으로 향했다. 거대하고 웅장한 저택은 마치 성처럼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어떤 따뜻함도 존재하지 않았다. 태주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서연에게 말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어. 내 서재와 침실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우리는 각자의 방을 쓸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집사를 통해 말하고. 그의 말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서연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오히려 그 편이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더 수월했다. 그의 관심 밖에서 그녀는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터였다. 집사가 안내하는 방은 태준의 방과 복도 끝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치 그들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듯했다. 방에 들어선 서연은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집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결코 이 새장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에 몰두했다. 그는 새로 아내가 된 여자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의 중요한 인수합병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은 그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이벤트일 뿐이었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 역시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JK그룹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녀가 가진 정보는 아직 미미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얻게 될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다른 꿈을 꾸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강씨 가문의 저택에서의 첫 아침은 지독한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거대한 식탁은 1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도 넉넉할 만큼 컸지만 지금 그곳에는 강태준과 한서연 단 두 사람뿐이었다. 태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태블릿으로 밤새 도착한 업무 보고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식당에 들어서는 것을 흘깃 쳐다보았을 뿐 어떤 아침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 한참이나 떨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하녀들이 소리 없이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물러갔지만 식기 부딪히는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태주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서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화려한 장식품 중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김 비서, 오늘 오후 이사회 자료 30분 내로 내 서재로 가져와. 그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듯했고 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비서가 즉시 알겠습니다. 회장님하고 대답했다. 그는 서연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위해 서재로 향했다. 태준이 사라지자 숨막히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길지 않았다. 우아한 실크 가운을 입은 중년 여인이 날카로운 표정으로 식당에 들어섰다. 그녀는 태준의 새어머니이자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 행세를 하는 민여사였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새아기 어젯밤은 편안했는지 모르겠구나. 우리 집안의 격에 맞는 행동을 하려면 배워야 할 게 많을 테니 벌써부터 피곤하면 곤란하지. 민 여사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아들 지훈을 JK그룹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었기에 갑자기 굴러들어온 서연이 눈엣 가시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많이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민 여사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민 여사는 서연의 옆에 놓인 의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앉아라.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너도 이제 JK그룹의 안주인이니 지켜야 할 체면이 있다. 오늘은 백화점에 가서 네게 어울리는 옷과 보석을 좀 사야겠으니 준비하도록 해. 그녀의 말은 명령조였고 서연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서연을 자신의 인형처럼 꾸며 과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서히 보였다. 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님의 안목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을 익히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한 것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섣불리 행동하여 구설에 오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태준을 방패 삼아 민 여사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민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논리적인 반박에 더 이상 강요할 명분을 찾지 못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본격적으로 저택 탐색에 나섰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집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의 권력 구조와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야 했다. 1층의 응접실과 연회장, 2층의 가족 침실과 서재, 그리고 3층의 비밀스러운 공간들까지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저택의 모든 하인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었지만 결코 먼저 말을 걸거나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저택의 도서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단순한 책의 집합소가 아니었다. JK그룹의 역사 강 회장 일가의 과거, 그리고 수많은 경영 전략 서적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책을 읽는 척하며 도서관을 관리하는 늙은 집사의 동태를 살폈다. 그는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분명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복도를 지나던 서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앞에 멈춰 섰다. 현재의 강 회장과 민 여사, 그리고 그녀의 아들 강지훈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 옆에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태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태준의 친어머니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이것이 민 여사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태준의 어머니가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정원으로 나갔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피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위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그녀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을 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민 여사가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그림 쪼가리나 그리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꽃꽂이라도 배우는 게 네 신분에 더 어울릴 거다. 민 여사는 서연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서연은 천천히 스케치북을 덮으며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유익한 취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민 여사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기 전에 이 집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태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집사는 그가 회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서연은 다시 한번 그 거대한 식탁에서 민 여사와 그녀의 아들 강지훈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다. 지훈은 태준과 달리 겉으로는 상냥하고 다정해 보였지만 서연을 대하는 그의 눈빛에는 교활함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식사 내내 민 여사와 지훈은 서연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사교계의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연을 철저히 소외시켰다. 서연은 말없이 식사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냉철한 관찰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모자의 대화를 통해 JK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그들의 야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번 바이오 신사업 건은 제가 맡아서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형님은 너무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해서 문제입니다. 지훈이 야심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민 여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우리 아들이 해내야지. 네가 태준이보다 못할 게 뭐가 있니?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애를 뛰어넘을 수 있어. 그들의 대화는 서연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욕조에 몸을 담갔다.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 기분이었다. 민 여사의 노골적인 멸시와 지훈의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태준의 철저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집의 누구도 자신을 얕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저택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준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창문 커튼 틈으로 그의 차가 현관 앞에 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 순간 서연은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다. 저 차가운 남자 역시 이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동정심은 그녀의 계획에 가장 불필요한 감정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하루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씨 집안의 권력 구조 민 여사와 강지훈의 관계, 그리고 태준의 성향까지.
작은 정보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투명한 아내라는 사실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지 않는 법이다. 그녀는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서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빛났다. 보이지 않는 아내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강태준과 한서연의 결혼 생활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차가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태준은 여전히 새벽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들어왔고 서연은 거대한 저택 안에서 그림자처럼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조용히 움직였다. 두 사람은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고 마주친다 해도 필요한 말 외에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에게 결혼은 그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일 뿐이었다. 태주는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리조트 인수건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쟁사인 박 회장의 태광그룹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프로젝트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서 쪽잠을 자며 일에 매달렸고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김 비서는 그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태주는 모든 걱정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듣지 않았다. 그날 밤도 태주는 복잡한 계약서와 보고서 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시간은 이미 새벽이 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관자놀이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다. 눈앞이 흐릿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 돌더니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육중한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정적을 깨뜨렸다. 때마침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던 서연은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소리가 들려온 서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로 태준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강태준 씨 정신 차려요. 그녀가 그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외쳤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의 목에 손가락을 가져가 맥박을 확인하고 그의 가슴에 귀를 대어 호흡을 살폈다. 다행히 맥박과 호흡은 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과로로 인한 쇼크 상태인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큰 소리로 집사를 불렀고 놀라서 달려온 하인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집사님 빨리 주치의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회장님을 침실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허둥지둥했지만 서연의 침착한 지휘에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민 여사와 강지우는 쓰러진 태준을 보고 경악했다. 민 여사는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태준아, 정신 좀 차려보거라. 그녀는 서연을 매섭게 쏘아붙이며 윽박질렀다. 네가 제대로 내조를 못하니 애가 저 지경이 된 것 아니냐. 넌 대체 옆에서 뭘 한 거야.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비난에 대꾸할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는 태준의 넥타이와 셔츠 단추를 풀어주며 그의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어머님 지금은 회장님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올 때까지 모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평소에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녀의 모습에 민 여사와 지훈은 순간 압도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곧이어 주치의가 도착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라고 진단하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응급 처치를 한 뒤 링거를 연결하고 돌아갔다. 민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태준의 곁을 지키는 듯 했지만 이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지훈 역시 형식적인 걱정의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결국 태준의 침실에는 서연만이 홀로 남았다. 서연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고 주기적으로 체온과 맥박을 확인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고 차분했다. 과거 아버지가 편찮으셨을 때 오랫동안 병간호를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기계처럼 움직였다. 이것은 동정심이나 애정이 아니라고 그저 계약상의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새벽녘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 들어올 때쯤 태준이 희미한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며칠간의 피로와 숙면 부족으로 인해 정신이 몽롱했다. 그는 자신이 왜 침대에 누워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천장이 보였고 코끝으로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은은한 여성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태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하얀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평소에 빈틈없고 냉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잠든 그녀의 얼굴은 경계심 없이 평온해 보였다. 긴 속눈썹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뺨 위에서 가늘게 떨렸고 피곤함에 살짝 벌어진 입술은 무방비 상태였다. 그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서연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마주한 기분이었다. 계약서 위의 이름도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직함도 아닌 그저 피곤에 지쳐 잠든 한 여자. 그녀의 손이 침대 시트 위 자신의 손 가까이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생경하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를 비웃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모양이다. 저 여자도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계산된 연기를 하는 것뿐인데 뭘 기대하는 거지. 그는 다시 차갑고 이성적인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밤새 자신을 간호한 것 역시 착한 아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가 몸을 살짝 움직이는 순간 서연이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잠들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에 잠겨 살짝 쉬어 있었지만 여전히 차분했다. 태주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퉁명스럽게 물었다. 내가 왜 여기 누워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서연은 그의 태도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는 듯 담담하게 지난밤의 상황을 설명했다. 어젯밤 서재에서 쓰러지셨어요. 과로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태주는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서재에서 쓰러졌던 마지막 순간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간호한 것이 서연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자 서연이 그의 팔을 가볍게 막아섰다. 아직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누워 계세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다. 그는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불필요한 친절은 베풀지 않아도 돼.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그럼 죽을 준비해 드릴 테니 드시고 약 드세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미련 없이 방을 나갔다. 닫힌 문을 보며 태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어째서인지 방금 전까지 그녀가 있던 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졌다. 그의 철옹성 같던 마음에 분명히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이 쓰러진 사건 이후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태준은 며칠간의 휴식 끝에 건강을 회복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일에 몰두하며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는 한서연의 간호를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날 새벽에 보았던 그녀의 무방비한 얼굴과 자신을 향하던 차분한 눈빛이 문득문득 떠올라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는 그 낯선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더욱 차갑게 그녀를 대했다. 서연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의 조용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관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민 여사가 주최하는 JK그룹의 연례 자선 파티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파티는 민 여사가 자신의 사교계 영향력을 과시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파티 당일 아침 민 여사는 서연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한 벌을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다. 오늘 파티에서는 너도 JK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하니 이 드레스를 입도록 해라. 그리고 파티장에서는 내 지시 없이는 절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드레스는 분명 값비싸고 아름다웠지만 서연의 차분한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이었다. 서연은 민 여사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그녀는 자신을 화려한 인형처럼 꾸며놓고 자신의 옆에서 병풍처럼 서 있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돋보이려 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것을 빌미로 자신을 깎아내릴 계획일 터였다. 서연은 속내를 감춘 채 순종적인 미소를 지으며 드레스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민 여사는 물 만난 고기처럼 사교계를 누비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녀는 서연을 자신의 옆에 세워두고 마치 값비싼 트로피를 자랑하듯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제 며느리랍니다.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지요. 서연은 민 여사의 의도대로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연회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JK그룹의 경쟁사 임원들, 정계의 실력자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까지. 이 자리는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한편 태주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서연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민 여사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의외라고 생각했다. 보통의 여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거나 혹은 어떻게든 돋보이려고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고요한 호수처럼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스스로는 흔들리지 않았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자선 미술품 경매였다. 민 여사는 매년 이 경매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낙찰받으며 자신의 재력과 안목을 과시해왔다. 올해도 그녀는 특정 신진 화가의 작품을 점 찍어두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경매가 시작되면 절대 함부로 손을 들거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그냥 얌전히 앉아있기만 해. 그녀는 서연이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자신의 계획을 망칠까봐 노심초사했다. 경매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마침내 민 여사가 노리고 있던 그림이 경매에 올라왔다. 그녀는 우아하게 번호판을 들어 보이며 여유롭게 경매에 참여했다. 몇 차례 가격이 오르내리자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바로 민 여사의 오랜 라이벌이자 태강그룹 박 회장의 아내인 최 여사였다. 그녀는 일부러 민 여사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듯 집요하게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민 여사의 얼굴이 점차 굳어졌다. 예상보다 가격이 너무 치솟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잠시 주저하는 사이 최 여사는 승리를 예감한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번호판이 번쩍 들렸다. 그리고 경매사의 외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네, 저쪽에서 5억이 나왔습니다. 5억,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어색하게 번호판을 든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듯 동그랗게 뜬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민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최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태준 역시 미간을 찌푸리며 그 황당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당황한 목소리로 옆에 앉은 민 여사에게 속삭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쪽에 아는 분이 계셔서 인사를 하려다가 그만 실수로 번호판을 든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겁에 질린 순진하고 어리숙한 새댁의 모습이었다. 경매사는 다시 한번 외쳤다. 5억 더 없으십니까? 5억에 낙찰하겠습니다. 결국 그림은 어이없게도 서연에게 낙찰되었다. 민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파티는 완전히 망쳐버렸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 여사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연에게 독서를 퍼부었다. 이 멍청한 것,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일부러 그런 거지.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하지만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누가 보아도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앞 좌석에 앉아있던 태주는 백미러를 통해 그 광경을 멀차리워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역시 서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실수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왔다. 그 덕분에 민 여사는 체면을 구겼고 라이벌인 최 여사에게도 통쾌한 한 방을 먹인 셈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녀가 낙찰받은 그 그림이었다. 무명의 신진화가 작품이라기엔 어딘가 낯익은 화풍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방대한 미술사 지식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비밀리에 그 그림과 화가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직감은 그 그림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듯 말했다. 오늘 정말 실수였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비난이 아닌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미안함의 기색이 역력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뒤에 숨겨진 미세한 평온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책임 어떻게 질 거지?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오늘 어머니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고 있나? 그의 추궁에도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그림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님께서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녀는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며 자신의 행동을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실수로 포장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당신이라는 여자는 정말 알 수가 없군. 그의 등 뒤에서 서연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두려움의 기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계산과 만족감이 떠올랐다. 그녀의 귀여운 실수는 사실 철저하게 계획된 반격이었다. 그녀는 민 여사의 길을 꺾고 동시에 태준의 흥미를 끄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태준의 전화가 울렸다. 김 비서의 보고였다. 회장님, 방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그림은 알려지지 않은 초기 작품이지만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 K 작품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추정 가치는 최소 30억 이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선 파티에서의 소동 이후 강태준과 한서연 사이에는 설명하기 힘든 기류가 흘렀다. 태준은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지성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그녀를 향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커져갔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인형이 아님을 깨달았지만 그녀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서연은 태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며 이전처럼 조용한 아내의 역할을 계속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JK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태준은 해외 리조트 인수건에 대한 최종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떠올랐다. 속보 태강그룹 JK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뉴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모든 중역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태강그룹의 박 회장, 그는 과거 JK그룹에게 밀려났던 오랜 숙적이었다. 태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혼란에 빠진 중역들을 향해 낮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동요하지 마시오. 이것은 박 회장의 예측된 수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각 팀은 즉시 대응 전략을 실행하도록 하세요. 그의 침착한 태도는 회의실의 혼란을 빠르게 잠재웠다. 위기 속에서 그의 리더십은 더욱 빛을 발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즈니스 공격과 동시에 교묘하게 조작된 악성 루머들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루머의 중심에는 바로 한서연이 있었다. JK그룹의 새 안주인 알고 보니 원한을 품고 접근한 복수의 화신.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은 서연의 아버지 한 사장이 과거 JK그룹의 하청업체 사장이었으며 JK의 비정한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회사가 부도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서연이 의도적으로 강태준에게 접근했으며 이번 결혼은 JK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극의 일부라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덧붙여졌다. 박 회장은 이 루머를 이용해 JK그룹의 경영 안정성을 흔들고 오너 리스크를 부각시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다. 태주는 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는 내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자선 파티에서 보았던 그녀의 비상함, 그리고 쓰러졌던 자신을 밤새 간호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 계약서의 조항을 수정하던 그녀의 냉철한 모습과 루머의 내용이 교차하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에서는 살얼음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저택의 하인들은 그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는 곧장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도서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따스한 석양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태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태준은 거친 발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을 빼앗아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이럴 때가 아닐 텐데 아주 여유로워 보이는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시죠? 태주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태블릿을 던졌다. 화면에는 그녀에 대한 악성 루머 기사들이 가득했다.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고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아버지의 죽음 회사의 부도, 그리고 자신의 결혼이 복수극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도록 만들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사실이지? 당신 아버지가 우리 회사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 나와 결혼한 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의 불신과 거친 태도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사실이에요.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게 JK그룹 때문이라는 건, 그리고 제가 복수를 위해 당신과 결혼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의심에 사로잡힌 태준의 귀에는 그녀의 항변이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거짓이라고. 그럼 이 모든 우연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필이면 태강그룹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시점에 당신에 대한 이런 루머가 터져 나온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의 고함, 소리가 도서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가 박 회장과 한패일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상상까지 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태준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고 도서관을 떠났다. 당분간 내 눈앞에 띄지 마. 홀로 남겨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박 회장의 공격은 예상했지만 그것이 자신과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더럽힐 줄은 몰랐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것은 결코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태준의 신뢰를 잃었고 이 거대한 저택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한편 자신의 서재로 돌아온 태준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그는 서연에게 소리치고 나온 것을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눈물을 애써 참던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로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면 자신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셈이었다. 그는 복잡한 마음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한서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태강그룹 박 회장과 한 사장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도 알아봐. 그는 이성을 되찾고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렸다. 그리고 한서연 주변의 경호를 강화해 그녀가 모르게 그림자처럼. 그의 명령에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물러갔다. 태주는 자신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녀를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루머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녀는 일단 자신의 아내였다. 그리고 박 회장 같은 비열한 자가 그녀를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책임감과 알 수 없는 소유욕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저택에는 다시 냉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태준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그의 눈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에 빠져 있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이 자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아마도 자신의 존재가 그의 약점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서재는 그를 닮아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곳은 오직 일과 전략을 위한 공간이었고 어떤 사적인 감정도 허용되지 않는 성역과도 같았다. 며칠 만에 그의 앞에 선 한서연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상처받은 기색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한 결의와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고 태준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다.
태주는 책상 뒤편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관찰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지. 변명이라면 들을 시간 없으니 본론만 말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지난 며칠간 김 비서가 보고한 내용들은 그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연의 아버지 한 사장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고 그 배후에 태강그룹 박 회장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다. 변명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한 사업가였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태강 그룹박 회장의 계략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박 회장은 JK그룹의 협력업체였던 한 사장에게 접근해 더 좋은 조건의 이중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박 회장은 그 계약을 빌미로 한 사장의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뒤 모든 책임을 JK그룹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금 지원을 끊어버려 한 사장의 회사를 의도적으로 부도 처리했다. 모든 것을 잃고 JK그룹에게까지 배신당했다고 오해한 한 사장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근거 없는 소설이군. 그걸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반응은 냉담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의 이야기는 그가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던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USB를 가리켰다. 그건 뭐지? 증거입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 회장이 아버지에게 접근했을 당시의 대화 내용이 일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아버지는 중요한 계약은 항상 녹음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비록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박 회장이 JK그룹을 언급하며 아버지를 회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서재에는 곧 잡음 섞인 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의 말대로 녹음 파일의 음질은 좋지 않았고 대화는 단편적이었지만 박 회장이 교묘하게 JK그룹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며 한 사장에게 접근하는 정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녹음이 끝나자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제가 당신과 결혼한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JK그룹의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박 회장과 JK그룹 사이의 과거 거래 기록이나 비공식적인 문서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제게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의 행동과 눈빛에 담겨 있던 깊은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악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외로운 싸움꾼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그녀를 향한 의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중이었고 어쩌면 연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복잡한 심경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박 회장은 JK그룹의 오랜 적이었다. 그의 비열한 수법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자신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을 이용해 자신을 공격하고 회사를 흔들려는
그의 계략이 명백해진 이상 이것은 더 이상 서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JK그룹 전체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당신 말을 믿지. 하지만 이건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야. 박 회장은 JK그룹의 적이기도 하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는 이 싸움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와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고는 상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줄 줄은 몰랐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두 사람 사이에 비로소 보이지 않는 신뢰의 다리가 놓였다. 그들은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된 부부에서 이제 공동의 적을 둔 동맹이 된 것이다. 그날 밤부터 태준의 서재는 두 사람의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태준은 김 비서를 통해 과거 태강그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져오게 했다. 수십 년치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서류와 데이터가 서재를 가득 메웠다. 여기 있는 자료들 중에서 박 회장이 당신 아버지 회사 외에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썼을 가능성을 찾아봐. 패턴을 발견해야 해. 태준이 지시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서류 더미에 파묻혔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에만 몰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잡한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오래된 계약서의 숨은 독소 조항을 찾아내며 서로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비상한 통찰력에 감탄했다. 태준은 미술사를 전공한 줄로만 알았던 서연이 기업 회계와 법률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지? 태준이 무심코 물었다. 서연은 잠시 펜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회사의 부도 과정을 전부 복기해 봤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경영과 법에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알아야만 싸울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져 태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태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멀차리워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자신이 쓰러졌을 때 그녀가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웠고 그 자신조차도 그 행동에 담긴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심과 불신으로 얼룩졌던 시간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관계가 싹트고 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이다. 서재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밤샘 작업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강태준의 서재는 서류 더미와 식어버린 커피잔들로 어지러워졌지만 그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태준과 서연은 방대한 자료 속에서 마침내 박 회장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패턴을 찾아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서연의 아버지에게 썼던 것과 동일한 수법의 이중계약 사기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물증, 즉 박 회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장부상의 흐름만으로는 부족해.
박 회장은 언제나 대리인을 내세우고 뒤로 빠지는 교활한 자야. 그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혹은 비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면, 장부 같은 것이 필요해. 태준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며칠간 몰래 조사해온 정보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박 회장의 비자금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회계사가 한 명 있습니다. 몇 년 전 횡령 혐의를 뒤집어 쓰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숨어 지내고 있고요. 그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를 어떻게 알아냈지 그는 그녀의 정보 수집 능력에 새삼 놀랐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옛 동료분들을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그 회계사는 박 회장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태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좋아.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접촉하도록 하지.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소리야. 위험해. 박 회장이 벌써 눈치챘을 수도 있어. 그의 주변에는 항상 감시가 붙어 있을 거다. 그는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가야 합니다. 서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다. 당신이나 당신의 사람이 움직이면 박 회장은 즉시 알아챌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JK그룹의 안주인일 뿐이니까요.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태주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외모가 이 작전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는 마지못해 허락하며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알았어. 대신 멀리서 내 사람들을 붙여두겠어.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신호를 보내. 약속 당일 서연은 평범한 옷차림으로 회계사가 운영하는 허름한 식당을 찾아갔다. 약속 장소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식당 구석의 작은 방이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자 마침내 경계심 가득한 얼굴의 중년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당신이 한 사장 따님이라고.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계사는 만년필을 알아보고는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다. 그는 과거 정직했던 한 사장을 진심으로 존경했었다. 서연은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저씨,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박 회장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회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품 안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여기 박 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긴 원본 장부 파일이 들어있어. 이걸로 그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 거요. 대신 내 안전은 보장해 주시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서연은 USB를 건네받으며 굳게 약속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회계사와의 만남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검은 세단, 그리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건장한 남자들. 그들은 분명 박 회장의 사람들이었다. 너무 빨리 움직인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인파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손에 쥔 USB를 더욱 꽉 쥐었다.
남자들은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근처에 있을 태준의 사람들을 떠올렸지만 지금 신호를 보내면 오히려 그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녀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복잡한 재래시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좁은 통로와 수많은 인파를 이용해 그들을 따돌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남자들은 집요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아왔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뒤섞인 시장 골목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절망했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했다. 빗줄기가 그녀의 시야를 가리고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거기서 이 계집의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의 손에 쥔 USB를 빼앗으려던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한 대의 검은 차가 굉음과 함께 그들 앞을 막아섰다. 급정거한 타이어가 빗물에 젖은 바닥 위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그리고 차문이 열리며 비에 젖은 채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에 강태준이 내렸다. 그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 같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남자들에게 다가가 서연의 팔을 잡고 있던 남자의 손목을 부러질 듯이 꺾어버렸다. 남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다른 남자가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태준의 발차기가 번개처럼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남자 2명은 빗물 고인 바닥 위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태준의 싸움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태준은 쓰러진 남자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본 뒤 곧바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준이 강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두 사람은 근처 건물의 처마 밑으로 간신히 비를 피했다. 쏟아지는 비가 그들 주위에 투명한 벽을 만들어 세상을 그들 둘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태준은 그녀의 얼굴과 팔을 살피며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무모한 짓이었어. 당신이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가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걱정을 주체하지 못한 외침이었다. 서연은 비에 젖은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태주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성과 통제력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젖은 뺨을 감싸 쥐고 거칠게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의 키스는 빗물처럼 차가우면서도 그의 분노와 안도감처럼 뜨거웠다. 그것은 계획되지 않은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저항을 멈추고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절박함과 안도감, 그리고 숨겨왔던 열망이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차가운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길고 긴 입맞춤이 끝나고
그들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쏟아지는 비 아래서 나눈 이 키스 하나가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시켜준 명백한 증거였다. 빗줄기가 쏟아지던 골목길에서의 강렬했던 입맞춤 이후 강태준과 한서연이 돌아온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이 자리했다. 그들은 차 안에서 그리고 저택으로 들어서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다. 손에 단단히 쥔 USB 메모리는 박 회장을 무너뜨릴 비장의 무기이자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태주는 곧바로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는 젖은 그녀의 머리를 마른 수건으로 직접 닦아주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배려를 받으며 낯선 온기에 심장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의 정적이 흐른 후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USB 확인해 봐야지.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숨길 수 없이 따뜻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USB 안에는 회계사의 말대로 박 회장의 검은 거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성된 비자금의 흐름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의 목록,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배임과 횡령의 증거들까지. 그것은 태강그룹이라는 화려한 성을 지탱하고 있던 추악한 기둥들의 설계도였다. 특히 서연의 아버지 회사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박 회장이 직접 계약 파기를 지시하는 음성 파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질 수 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홀로 싸워왔던 시간들의 서름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부드럽게 지탱해 주었다. 다 끝났어. 이제 당신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고 박 회장을 심판대에 세울 일만 남았어. 그의 위로는 화려한 미사여구 없이 담백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서연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들은 곧바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을 무너뜨릴 최적의 무대는 며칠 뒤에 열릴 J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였다. 박 회장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며 흔들어 놓은 회사의 경영권을 다시 안정시키고 동시에 그의 모든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할 계획이었다. 태주는 김 비서와 법무팀을 동원해 증거 자료들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로 정리했고 서연은 박 회장에게 피해를 입었던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모아 여론전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며 완벽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들이 적을 향해 칼을 가는 동안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독사가 뙬리를 틀고 있었다. 태준의 새어머니인 민 여사와 그녀의 아들 강지우는 태준과 서연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서연이 더 이상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순한 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박 회장과의 싸움으로 JK그룹이 혼란에 빠진 지금이야말로 태준을 밀어내고 그룹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지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다. 회사 내부망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 강태준 회장이 여자 문제에 빠져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서연이 태강그룹과 내통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살짝 흘리고 그는 비열한 내부 여론 조작을 통해 이사들과 주주들을 흔들고 태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 했다. 동시에 민 여사는 자신과 연줄이 있는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태준이는 아직 어려서 이런 큰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 경험 많은 지훈이가 나서야 할 때라며 바람을 잡기 시작했다.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 전날 밤 저택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지막 전략 회의를 마친 태주는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정원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앞둔 자의 무거운 고뇌가 서려 있었다. 바로 그때 민 여사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 대신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 민 여사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태주는 그녀를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비켜주시죠. 어머님과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는 그의 앞을 막아서며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내뱉었다. 내 친어머니 그 여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니? 태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적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자 가장 부드러운 상처였다. 민 여사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병으로 죽었다고 웃기지 마. 그 여자는 내 아버지가 죽인 거야. 너와 내 아버지가 핏줄처럼 여기는 이 JK 그룹 때문에 그 여자는 철저히 혼자 버려져서 고독하게 죽어갔다고. 민 여사는 품 안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그에게 던졌다. 네 어머니의 유품이다. 네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거지. 한번 읽어봐. 네가 지키려는 이 회사가 사실은 네 어머니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무덤이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독침이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서재로 돌아온 태준은 홀로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고통과 절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일에만 미쳐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원망, 거대한 저택에 홀로 갇혀 지내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우울증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가는 한 여인의 비명이 담겨 있었다. 민 여사는 이 다이어리의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과장하여 마치 태준의 아버지가 아내의 병을 알면서도 방치한 냉혈한인 것처럼 꾸며놓았던 것이다. 태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유산 JK 그룹이 사실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물이었다는 생각에 그는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그의 강철 같던 정신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싸울 의지, 지켜야 할 이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는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통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서연은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당신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민 여사도
박 회장도 모두가 당신이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녀는 그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어머님의 진정한 비극은 아버님이나 회사 때문이 아닐지도 몰라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이 이렇게 무너져서 그들의 뜻대로 회사를 넘겨주는 건 어머님도 아버님도 원치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과거의 상처에 갇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당신 곁에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강한 힘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어둠 속을 헤매던 태준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상의 파트너나 복수의 동맹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그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자 그의 삶의 이유였다. 그는 서서히 마음을 추슬렀다. 그의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이 멈추고 그 자리에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심보다 더 뜨겁고 야망보다 더 단단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의였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JK그룹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강태준은 굳건한 표정으로 단상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한서연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싸움의 중요한 일부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예상대로 강지훈이 먼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JK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경영진, 특히 강태준 회장님은 이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사적인 감정에 휩쓸려 회사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회사 내부망에 퍼졌던 익명의 루머들을 교묘하게 편집한 자료였다. 회장님이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진 여성과 결혼하여 회사의 중요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태준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강그룹 박 회장 측 이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그의 제안에 동조하고 나섰다. 강지훈 이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민 여사는 객석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의심의 화살들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모든 패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아래에서 긴장하고 있는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다. 그의 단단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서연의 마음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다.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마침내 모든 성토가 끝나고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을 때 태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을 둘러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든 분들의 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JK그룹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미래와 그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추악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옆자리의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 아내이자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증인인 한서연 씨를 소개합니다. 태준의 폭탄 선언의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수많은 시선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단상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태강그룹에 의해 부당하게 파산한 여러 중소기업들의 목록이 나타났다. 박 회장님, 여기 있는 이 회사들의 이름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모두 과거 JK그룹의 우수한 협력업체들이었지만 태강그룹과의 이중 계약 함정에 빠져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근거 없는 모함이군. 근거가 없는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그녀의 아버지 한 사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녀는 담담하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 회장의 계략에 빠져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진실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이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회의장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박 회장이 한 사장을 회유하며 JK그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울려 퍼졌다. 강 회장, 그 늙은 여우 밑에서 일해봐야 뼈만 삭을 뿐이야. 나와 손을 잡으면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주지. 박 회장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자 장내는 경악으로 술렁였다. 박 회장의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준은 곧바로 회계사의 증언이 담긴 영상과 박 회장의 수십 년치 비자금 내역이 담긴 이면 장부 파일을 스크린에 공개했다. 정관계 로비, 탈세 배임 횡령. 그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박 회장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박 회장의 몰락에 충격을 받은 그때 태준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박 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JK그룹의 내부자와 결탁하여 저를 몰아내고 회사를 삼키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한 호텔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는 강지훈과 민 여사가 박 회장의 대리인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함께 재생된 녹취록이었다. 강태준만 제거하면 JK그룹은 우리 어머니와 나의 것이 됩니다. 박 회장님께는 약속대로 핵심 계열사 몇 개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야심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민 여사와 지훈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주주들의 분노에 찬 고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저 배신자들을 당장 끌어내 박 회장과 민 여사,
그리고 지우는 자신들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들어와 그들 세 사람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냈다. 그들의 비참한 퇴장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태준은 다시 단상 위에 섰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것이다. 그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우리는 JK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깨끗하고 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고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주주들은 뜨거운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회의장에는 태준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태준은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승리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서연은 그의 말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그보다 더 깊고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계약서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일뿐이었다. 주주총회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세상은 요란하게 들끓었다. 태강그룹박 회장과 강지훈 민 여사의 비리는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대한민국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박 회장은 수십 년간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민 여사와 지훈 역시 배임 및 주가 조작 혐의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강씨 가문에서 완전히 제명당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한 태준과 서연 사이에는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모든 싸움이 끝난 뒤 찾아오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되는 충만한 정적이었다. 태주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간간히 옆자리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의 곁에 있음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남은 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저택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더 이상 태준만의 차가운 성역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요새가 되어 주었다. 태준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잠시 망설이다가 서재 한쪽에 놓인 금고로 다가갔다. 복잡한 다이얼을 돌리고 문을 열자 그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그들의 관계를 규정했던 차가운 결혼 계약서였다. 태주는 계약서를 들고 서연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오만하고 누구도 믿지 못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멸했던 남자. 그는 서연을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만 여겼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당신을 내 세상에 묶어두려 했었지.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비난하는 대신 그의 모든 과거와 상처를 이해한다는 듯 깊고 따뜻했다. 태주는 계약서의 첫 장을 펼쳐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차가운 조항들. 상호 간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를 지향한다. 그는
허수음을 터뜨렸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필요한 조항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거짓된 관계를 상징했던 그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들이 카펫 위로 힘없이 흩어졌다. 태주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두 손을 경건하게 마주 잡았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진심 어린 사랑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아니 서연아,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당신을 의심하고 상처 주고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지.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줬어. 얼음 같던 내 심장을 녹이고 다시 사랑을 믿게 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이 계약서는 없어. 더 이상 어떤 의무나 조건도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물을게. 나 강태준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겠어.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남은 평생을 함께 웃고 울어줄 유일한 사람으로 내 곁에 있어 주겠어.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 역시 그에게 고백해야 할 진실이 있었다. 태준 씨, 사실 저도 당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어요. 처음 당신에게 접근했던 건 정말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당신을 이용해서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게 끝나면 조용히 떠날 생각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아픔을 보게 될수록 내 계획은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아니라 당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강태준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뜨겁게 입을 맞췄다. 빗속에서의 키스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격렬한 불꽃이었다면 지금의 키스는 모든 시련을 이겨낸 사랑을 약속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맹세와도 같았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위로 그들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은 태준과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깨끗하게 닦인 비석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의 억울함도 모두 풀렸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이제 행복해지려고 해요.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요. 그녀의 옆에 묵묵히 서 있던 태주는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사죄이자 그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굳은 약속이었다. 강씨 가문의 저택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태주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다. 민 여사의 도끼 어린 해석이 거치고 나니 그 안에는 그저 한 여인의 깊은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그녀를 가슴에 묻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저택의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걸어두었다. 그들의 아침 식탁은 더 이상 침묵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태주는 태블릿 대신 서연의 얼굴을 보며 식사를 했고 두 사람은 어젯밤 읽었던 책이나 주말의 계획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서연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JK그룹 산하에 JK 아트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재능 있는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고 대중들이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나갔다. 더 이상 그녀는 투명한 아내가 아닌 JK그룹의 존경받는 안주인이자 유능한 재단 이사장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태준과 서연은 한때 황금세장처럼 느껴졌던 저택의 정원을 함께 거닐고 있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인위적이고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진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태준이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차가운 계약서 한 장이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서연은 그의 품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눈부신 햇살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건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아주 길고 복잡하게 쓰인 우리의 러브스토리 프롤로그였죠. 그녀의 말에 태주는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막 프롤로그를 끝낸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 수많은 행복한 챕터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